들은 국민들 뿐이고. 그러자 이제 여권에서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말이 되는 얘기를 하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본인에 대한 비판은 본인을 선출한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동료 의원들에 대해선 명예훼손까지 운운합니다. 그럼 동료 의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의원이 아닙니까?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건 국민에 대한 비난이 아닙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예, 같은 상임이네요. 기억진 의원도.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진숙 의원, 과방위에 배치가 됐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 국회 과방위에서는 여야 공방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영상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 좀 보시고 관련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어폰 착용하시면 소리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마치 전학 온 학생에게 집단 왕따, 집단 괴롭힘을 하듯이 이진숙 의원이 자격이 없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자격이 없다는 집단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서 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적 중립 의무 논란, 그리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위법 논란의 직접적 당사자입니다. 자신이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기관을 자신이 감사하는 사실상의 셀프 감사의 주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방위원 전원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다면 여기 앉아 계신 과방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과방위원회에서 자, 이진숙 의원의 발언, 그리고 민주당 이현희 의원, 그리고 이정헌 의원의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일단 뭐 맥락을 얘기하자면 이진숙 의원이 바로 직전까지 방통위원장이었고, 그 방통위원장 시절에 업무상 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적 중립 의무 논란, 또 직권남용 등등으로 뭐 몇몇은 이제 고소고발돼 있는 상황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방위가 이제 방통위, 지금 이제 방미통위가 되겠죠. 그 피감기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임위에 들어온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다. 이게 이제 이해 충돌에 해당된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여기 계신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임위에 그러니까 이진숙 그럼 뭐 기자 출신이고 뭐 방송이 있었고 국회의원이 됐으면 과방위 어울릴 것 같기도 한데 그걸 이진숙 의원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어울릴 것 같은 건 어울릴 것 같기도 한 게 아니라 공천을 줄 때 그 자리에 어울렸어야 돼요. 그거 하려고 지금 불러온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가서 그 싸우려고 거기 가서 소위 말하는 갱판을 쳐보려고 갱판?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진숙 의원은 그 미션이 지금 있는 거고 초선일 때. 예. 근데 이제 뭐 이정헌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해충돌이 혐의가 있는 거죠. 자기가 위원장으로 얼마 전까지 재직했던 기간을 감시하는 기구인데 국회 내 거기에 지금 위원이 된다는 거는 이해충돌 혐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설령 과방위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방통위 감사하거나 이럴 때 퇴장시킬 수 있거든요. 나경원 의원이 법원 갈 때 그렇게 했잖아요. 남편 때문에. 네, 남편 때문에. 그러면 과방위에서 방통위를 감사를 못한다. 이러면 과방위원 그건 정말로 갱판만 칠 수 있어요. 네. 갱판 다르다. 갱판. 좋네요. 갱단이다. 장유미 변호사는 어떻게 봐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쌓아왔던 커리어를 보면 과방위를 가는 게 맞지만 이 직전의 커리어가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의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고소고발이 계속 있고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게 자기 방어의 기제가 이 피감기관으로서 어떤 그 현안과 관련해서 제대로 작동할지 일단 물음표를 달고 의정 활동을 하는 거고, 또 직전에 본인이 거기 있었고 그걸 넘어서서 법원으로부터 제동을 계속 당한 거예요. 그렇게 의결하면 안 된다. 두 명에서 지금 뭘 하는 거냐. 이건 최소한의 요건도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성적인 말 한마디 없고 오히려 탄핵으로 자기가 직무가 정지됐을 땐 너무너무 무리한 행태를 보였고, 이게 과연 과방위에서 정말 주요한 피감기관 중에 하나가 방미통위인데 이제 그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물음표고, 아마 전투력, 보수 여전사 이것 때문에 전진 배치를 한 걸로 보이죠.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우리 알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을 뽑아줬잖아요. 그 동네에서. 근데 저는 참 이게 수준이다. 이 정도가 사실은 수준이다. 이게 현실이다. 네, 그리고 이진숙 같은 사람이 그렇게 뻔뻔하게, 그러니까 이진숙이 정확히 잘한 게 뭐예요? 난 그걸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이진숙이 뭐 보수 여전사라고 주장했지만 어떤 면에서 제빵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제빵산업?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본인의 이제 주장이었지 현실화된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도대체가 왜 이 사람이 그 동네에서 마치 무슨 정말 잔다레크처럼 뭔가 자기가 한 것도 없는데 뭔가 되는 것처럼
추앙되었던 이유가 뭐고 그 사람을 왜 뽑아줬는지 마치 그 사람이 나오면 시장이 되든 뭐든지 꼭 무조건 한 자리를 줬어야 된다는 듯이 나왔던 그 상황. 그렇죠.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지금 보수 중에 천지일보 조사긴 하지만 장동혁 다음 2등이에요. 아, 되게 높이 내가 나오는 웃기는 게 바로 뭐냐면 네. 그 사람을요 대선 주자급으로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올려놨어요. 예. 그 내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나를 눈을 깜빡하고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쪽 패널들이 왜 안 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이 실제 능력이 있거나 그 사람이 어떤 올바른 가치관을 가졌거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일을 했거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누군가하고 서로 상대가 돼가지고 좀 싸움만 했다 내지는 뭔가 좀 분쟁만 일으켰다 그러면 무조건 그 사람이 막 무슨 대권제로 올려서는 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수준입니까? 아니잖아요. 전 이런 게 너무 한심하고 그게 지금 수준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럼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예를 속상하죠. 들면 장동혁 대표의 행보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 이진숙 의원이라는 사람이 대구시장 출마했다가 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다들 뭐 공천이 되니 안 되니 그러면서 빨간 잠바도 못 입고 흰 잠바 입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보이는 모습 있다가 그걸 스스로가 내려놓고 이거 지금 공천이 되고 그 국회의원이 되는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그러니까 의회에 입성하면 뭘 할 것이다.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라는 얘기를 그냥 통상 전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거 같은데요. 최민희랑 붙겠다.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대립각을 정확하게 세우겠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역할로 좀 설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아마도 어제 상황을 두고 기사가 대부분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전학온 학생에게 집단 왕따, 집단 괴롭힘을 하듯이라고 시작되는 이진숙 의원의 저 발언만 제목으로 다 뽑더라고요. 그 앞단의 맥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방통위원장을 할 때도 다들 이자붙지만 이동관을 시켰어요. 그렇죠. 네. 이동관을 시켰다가 잘 안 됐어요. 아하. 그래서 김홍일이 왔고. 그리고 김홍일을 넘어가서 얼추 일을 다 했어요. 아하. 그리고 원포인트로 김홍일을 넘냐 그렇죠. 말았냐 했죠. 그리고 있긴 있어야 되니까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진숙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법적 송사를 통해서 오래 버텼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미지가 형성되기 시작한 거 아니, 게다가 아닙니까? 일도 안 하고, 네, 안 하고 계속 월급 받고. 그래서 뭐 빵 사 먹고 이런 논란 나온 거 아닙니까? 진짜 시간도 많고. 그러다가 갑자기 유튜브 나오고. 이 수갑을 차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도 왜 수갑을 채워갖고 사이즈를 덩치를 채웠냐 이런 논란이 나왔지만 어쨌든 법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있었고 선거운동 자체를 뭘로 한 겁니까? 이걸로 한 거예요. 수갑과 빵으로 네, 했죠. 수갑과 빵으로. 그러니까 이분의 인생은 과연 무엇이냐 지금 뭐 이런 거 근본적으로 회의가 드는데 저 이분이 여전사처럼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최소한 어떤 전사적 이미지를 갖추려면 논리적인 게 있거나 아니면 분야의 전문성이 있거나 적독성이 있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이분이야말로 정말 그 수갑 사진 한 장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인데 본인이 지금까지 해온 이력이 이 기관과 충돌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자기가 왕따 당한다, 따돌림 당한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수준이면 이런 수준의 보수의 여전사를 두는 게 보수한테는 도움이 되는가? 아니 정말 이 사람이 쓰는 단어나 어휘나 이 문장의 내용을 보면요 정말 초등학생 수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정도 수준에 딱 그거를 구사를 해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방송 같은 거 만들 때 보면 중2를 기준으로 해서 맞아요. 만드는 게 가장 맞다 그랬었거든요. 저는 이 사람이 그 문법에 가장 충실하게 그래서 잘 먹히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딱 그걸 따가지고 와서 이렇게 언론에서 써주고 본인이 한 말에 딱 정확하게 그런 수준으로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탁탁 귀에 꽂아주고. 근데 실제 콘텐츠는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저 상황을 만든 이후에 끝나고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민주당 앞으로 각오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정 활동을 통해서 뭘 하겠다보다는 이제 민주당과의 어떤 트러블을 만들어서 그 스스로에게는 또 주목받는 효과들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겠다라는 것처럼 저는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 중에 낯선 게 그리고 방향이 맞는지 의문인 게 왜 여당이랑 싸우지 않냐? 왜 민주당과 각을 세우지 않고 당내 비난의 화살을 쏘느냐? 뭐 이런 취지를 할 때 국민의힘 내에서 항상 얘기되는 것 중에 아니 싸우는 게 의원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야당은 물론 공세의 수위를 높일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게 본류이자 본캐에서는 안 되는데 지금 본인들이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은 없으니까 오로지 싸우는 거, 전투력으로, 화력으로, 입으로 공격하는 거 여기에 머물고 있다. 이게 그냥 한 단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진숙 과방위 보임 공방. 어제 과방위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과방위 위원으로, 그러니까 상임위 위원으로 보임하는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에 좀 고성이 오갔다고요? 네, 민주당에서 반대했고 국민의힘은 왜 반대하느냐 이렇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있었던 건데 이진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었는데 이 방송통신위원장을 했던 사람,
즉 피감기관 수장이 기관 감사하는 자리에 와도 돼? 이게 첫 번째로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총 3가지인데 이거 외에도 두 번째는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을 할 때 뭐 업무상 배임,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이런 것들로 지금 논란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뭐 법인카드 사용한 거라던가 아니면 뭐 페이스북에 글 써가지고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 위반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논란이 돼 있는데 이런 사람 받을 수 없다라는 게 두 번째 논리고요. 세 번째 논리는 과방위가 이진숙 의원이 예전에 위원장일 때 고발을 했었어요. 허위 예. 증언으로 고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최민희 당시 과방위원장의 딸이 국회 그 국감기간 중에 국회에서 결혼식을 했었거든요. 그게 논란이 있었었죠. 모바일 청첩장에다가 계좌번호도 넣고 뭐 카드 결제 링크도 달아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예. 그때 이진숙 의원이 당시에 국정감사에서 최 위원장이 나한테 청첩장도 주고 화환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다. 당신은 위원장 시절은 아닙니다.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랬는데 최민희 위원장이 나는 청첩장 보낸 적도 없고 화환 요청한 사실도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증언을 가짜로 했다라고 해서 고발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과방위가 고발하는 사람이 과방위로 위원으로 오는 것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표현들도 좀 전해드리면 이현희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해충돌 당사자다. 제안하는 게 맞다라고 했고 또 민주당의 이정원 의원은 심판석에 앉아서 일하겠다라는 거 아니냐. 비상식이다 몰상식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진숙 의원은 뭐라고 했느냐면 마치 전학 온 학생한테 집단 왕따, 집단 괴롭히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예. 만약에 이진숙 의원이 과방위 위원으로 보임이 된다면 과방위가 또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은 좀 듭니다. 네. 예.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도 조금 더 해보도록 할까요? 예. 먼저 이 부분을 약간 김준일 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진숙 의원이 과방위 위원으로 가는 건 예상은 됐었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쪽에 전문성이 있으니까 가는 게 자연스럽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각종 고소고발건이 있어가지고 예. 이게 적절하냐 이해충돌이 있느냐 뭐 그런 건데 이해충돌은 그냥 그때그때 달라요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를 하는 걸로 놓고 지금 굉장히 신경전이 그때 추미애 법사위원장하고 굉장히 신경전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논리가 이제 국회 선진화법 패스트트랙 그때 있을 때 뭐 이제 국회 난동 이걸로 이제 재판받는데 이게 이해충돌 아니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이해충돌로 사실 볼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 재판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남편이 이제 법원장인 거 예. 그거는 근데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질의를 그래서 그때 어쨌든 그거에 전선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됐고 결국은 이제 포기를 했죠 국민의힘이 뭐 그런 거라서.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익스큐즈를 해주려면은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닌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좀 각을 세워보자 이렇게 만든 것 같고 예. 이진숙 의원도 막 이제 사례를 열거를 했어요. 2014년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으로 고소됐던 김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던 이정원 의원, 코인 투자 수익을 숨기려 공직자 윤리위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남국 의원은 과방위원 자격이 있어서 활동했느냐 뭐 이런 건데 좀 약간 억지로 아무거나 다 끌어온 느낌이 예. 있어요. 이게 사실은 과방위 업무랑 연관된 건 아니죠. 근데 이런 식으로 넓게 보자면은 다 관련돼 있다.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실 엄격하게 본다면 다 이해충돌에 좀 해당할 수 있는 일들이 과거부터 많이 있었고 근데 엄격하면 그때도 안 됐는데 종종 되다 보니 이번에 문제가 돼도 또 막 핏대 세우긴 애매한 그렇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간사 선임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상임위원장 몫인데 이거는 여기에 배제되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 보임을 하는 거는 예. 이제 국민의힘이거든요. 국회의장하고 국회의장이 만약에 뺄 수도 있는데 정 문제가 되면은 근데 예. 그러면 이제 시작부터 완전 충돌이죠.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과방에서 활동하지 않을까. 그리고 예.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좀 제한하는 방식, 의결권이나 이제 발언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본인과 관련된 거는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이진숙 의원을 볼 때 좀 앞으로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예. 어제 뭐 여론조사 결과 세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보면은 보수층 한정으로 했을 때 장동혁 대표 뭐 다음으로 이진숙 의원이 조사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 국민의힘 내에서는 크게 보면은 개혁 세력 쪽에서는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그 다음에 이제 강경 보수 쪽 세력에서는 장동혁, 이진숙 이런 그림으로 좀 정리가 되고 있고. 그게 이제 그러면 질문 조항은 뭐였나요? 뭐 차기 대선 주자 또는 뭐 예, 야권의 차기 대선 후보입니다. 차기 대선 대선 후보를 보는 후보로? 건데 예. 보수 지지층 내에서 한정했을 때 이진숙 의원이 좀 높게 나왔다라는 거고. 이 이진숙 의원의 그래서 포지션에 대해서 당권파 쪽에 물어보니까 일단 당권파 쪽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쪽 사람들은 보완제 내지는 스페어다.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고 예. 장도영 대표가 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런 그림이라고 일단 얘기들은 하고 있는데 이 내부에 항상 경쟁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도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내부 경쟁자를 가장 견제하는 내부에서 그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이진숙 의원도 사실은 호락호락한 스타일은 아니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숙이 이진숙이. 과방위에 이 묘묘 같은 사람이 있었나 봐. 야, 새로운 사람 안 돼. 뉴페이스 안 돼. 돌고 돌아 이진숙. 어떻게 여기를 들어왔을까? 왜 저기 앉아 있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맞습니다. 아, 왜요? 저 뉴페이스 아닌데 이진숙이. 이진숙이 그러는 거야. 저 지금 왕따 시키는 거예요?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 저 지금 이렇게 왕따 시키시는 거냐고요. 피코. 피해자 코스프레.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죠. 아니, 근데 이진숙은 진짜 너무 웃긴 게 자기가 집단 왕따를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양반 제대로 알아야 되는 이진숙 당신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가해자 행위를 했던 것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제 민주당이 당신 자격 없어! 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있냐? 이진숙 당신은요, 지난해까지 방통위원장이었어. 그런데 이번엔 과방위원으로 네가 이끌던 방통위를 직접 감사하게 된다면. 그치. 그것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너무 합리적이지 않아요? 너무 합리적이죠. 완전 그냥 할 수 있는 말이야. 네. 너가 과방위에 오면 이건 안 되는 거야. 이해관계가 그렇죠. 있잖아. 이해관계가 충돌되잖아. 라고 당연하죠. 하는데 저 지금 왕따 시키시는 거예요? 저 지금 집단 지금 괴롭힘 하시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진숙이가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대전 MBC 법카로라고 돼 있잖아. 이게 뭐냐면 2015년부터 18년까지 대전 MBC 사장을 했었잖아요. 그때 법인카드를 이제 사적 사용 혐의, 우리 그걸로 엄청 시끄러웠잖아. 망숙이 막 이런 이름 부르고 와인 2,000만 원씩 마시고 했잖아요. 그걸로 지금 현재 검찰 수사 중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아셔야 되고, 또 민주당에서 또 당신은 자격 없습니다.